내 보험료를 지키는 현명한 선택, 보험 골든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해 드릴 텐데요. 프라임에셋 박상원 전문가, 마민영 전문가, 장지한 전문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법의 기준 헌법, 보험의 기준은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박상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지식 전도사 보험 전문가 마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본인에게 맞는 보험 맞춤 보험 전문가 장지한입니다. 세 명의 전문가와 함께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초고령 사회가 바로 눈앞인데요. 2025년에 우리나라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고 합니다. 이제 좀 있으면 12월에 첫날이 다가오잖아요. 지금 TV를 시청하시는 분들, 우리 전문가들도 올 한 해 이루고 싶으셨던 일 다 이루셨겠죠? 아직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아직은 네. 이제 또 본격적으로 새해를 맞아서 새롭게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듯한데요. 내년에는 꼭 운동해야지, 살 빼야지, 금연 금주해야지 이런 소망도 있으실 텐데요.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임박한 지금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할 건 바로바로 노후 대비입니다. 이 노후 대비가 말이 쉽지. 솔직히 하루하루 출퇴근하고 또 연말이니까 회식도 많잖아요. 또 자녀 있으신 분들은 아이들 학비에 또 대출 이자에 팍팍하실 것 같은데요. 솔직히 저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좀 지치거든요. 그저 먼 이야기만 갖고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할지 막막한데 연금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준비를 해야 할까요? 네,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에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노후에 준비에 있어 연금을 빼놓을 수 없는 노후의 중요한 수단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연금 구조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는 구조를 설명을 드릴게요. 1층은 노령연금, 기초연금이라고 하고요. 2층은 국민연금, 3층은 퇴직연금, 4층은 개인연금 또는 사적연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 중 가구의 소득 인정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 수급할 수 있고요. 여기서 소득 인정액이란 근로소득, 부동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것으로 2020년 기준 단독 가구 148만 원, 부부 가구는 236만 8천 이하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연금 제도로 국민 개개인의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얻어 소득 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 제도를 말하고요.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으로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보험에 비해 관리 운영비가 적게 소요되고 관리 운영비의 상당 부분이 국고에서 지원되므로 사보험처럼 영업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 사망, 폐질 등의 사유로 인한 생활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기업이 근로자가 매달 일정액을 불입하고 금융기관이 이를 금융자산으로 운용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이를 퇴직금, 일시금 형태로 지급하도록 하는 기업복지제도로 기업연금제라고도 합니다. 개인연금이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기업의 퇴직금 제도 등 공적연금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실질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마련되는 것을 말하고 개인연금 취급기관으로는 은행과 생명보험사 또는 손해보험사, 투자신탁회사 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연금이 이렇게 네 가지로 세분화되어 있는지는 몰랐거든요. 네. 또 연금하면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게 세금 관련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또 12월이니까.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관련해서도 세금 관련 내용 많이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앵커님 혹시 연금에도 과세랑 비과세로 나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연금 다 수령하는 게 아니었어요? 알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앵커님처럼 연금에도 세금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먼저 국민연금부터 알아보면 국민연금은 보통 근로소득자들이 4대 보험을 통해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적연금인데요. 국민연금은 전액 소득공제되며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수령 시에는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일시금과 연금 수령인데요. 일시금 수령 시에는 퇴직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며 연금 수령 시에는 연금 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연금은 기업에서 보통 의무 가입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연금으로 국민연금과 같이 일시금 수령, 연금 수령 이 두 가지로 구분되게 됩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은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시금 수령이나 연금 수령 시 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는데 퇴직금은 나이 구간별로 세금이 다르게 측정되게 됩니다. 70세 미만은 5%, 70세에서 80세 미만은 4%, 80세 이상은 3%의 세금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연금저축은 사적연금으로 노후의 여유로운 생활을 위해 가입하는 연금입니다.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셔야 하는 게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받으면 나중에 연금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연금보험은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어서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꼭 참고하겠습니다. 연금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저는 이렇게 들어도 확 와닿지가 않는 게 역시 세금과 관련돼 있으면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저희도 어렵습니다. 저희도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게 당연하고요. 앵커님뿐만 아니라 시청자분들께서도 조금이나마 쉽게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고 하니까 또 안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확인해 볼까요? 네, 내용이 어렵고 복잡한 만큼 제가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전문가분들이 잘 설명해 드렸지만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보장을 하고 기본적인 생활보장 그리고 4대 보험 의무가입으로 진행됩니다. 퇴직연금은 가입해서 보장하고 안정적인 생활보장을 위해 준비하는 연금이지만 기업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게 아닌 자율적으로 가입해주는 상품입니다. 또한 개인연금은 사적연금으로서 자기보장을 우선으로 하여 여유로운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준비를 하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연금보험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과세 혜택으로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부가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설명드리면 연금저축은 은행, 보험사, 증권사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세액공제는 연간 수입에 따라 과세하는 구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민연금만 생각하시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굳이 준비를 해야 되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하지만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있는 지금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준비하시면 노후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국민연금 수령 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있다는 뉴스를 종종 봤거든요.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국민연금 수령 시기는 점점 늦어지고 정년은 빨라지는 이 시점에 국민연금만 믿고 있으면 소득에 공백이 생겨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외에도 퇴직연금이 준비되어 있는지 그리고 개인연금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연금 구조에 대해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연금제도는 국가보장, 기업보장, 개인보장 이렇게 나뉘는데 국가보장은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이렇게 있는데요. 그리고 기업보장으로서는 퇴직연금, 퇴직금이 있는데 이는 4대 적립형과 사회 적립형으로 나뉩니다. 그렇다면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각각의 장단점이 있을까요? 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장단점으로는 퇴직금은 다들 아시다시피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퇴사할 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목돈이 생겨서 시드머니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하지만 목돈으로 받을 수 있으나 중간에 일시금으로 지급으로 인해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할 수 없다는 단점이 또 있겠습니다. 또한 사내 보유금으로 퇴직금을 보유되다 보니 정작 퇴직금을 받을 시기에 회사가 부도가 난다면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또 있겠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외부 금융기관에 이제 전달해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을 외부 금융사에서 근로자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것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을 못 받는 것을 방지, 그리고 퇴직금을 미리 대리 운용 맡겼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 퇴직연금 제도는 법정 퇴직금과는 다르게 노사 합의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어서 기존 퇴직금 제도로 유지가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퇴직연금이 퇴직금보다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퇴직연금은 종류가 한 가지인가요? 네, 퇴직연금에는 총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제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이제 개인형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확정급여형은 도산 위험이 없고 정년 보장된 안정된 기업에서 적절한 유형입니다. 왜냐하면 근로자가 근무 기간과 평균 임금에 비례해 사전에 확정된 급여를 퇴직급여를 지급받기 때문입니다. 운용 시에 손해를 봐도 개인이 손해를 보지 않고, 왜냐하면 확정적으로 이제 급여가 이제 지급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확정기여형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추가 납입이 가능하며 연봉제 도입의 기업에 다닐 경우에 이제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 매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을 납부를 하고 그 적립금 운용을 근로자가 관여하며 그 후 근로자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이제 수익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개인형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퇴직을 안 해도 위에 확정급여형 이제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진행 중에도 추가적인 개설 및 운용이 가능합니다. 위 두 연금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가입해 줘야 되는데 이 개인형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가입을 합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개인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직이 잦은 직업을 가지신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한 번에 들으니까 들을수록 어려워져요. 네, 공부할수록 점점 어렵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쪽지캐처럼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면 퇴직연금 중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의무가 아닌 자율적으로 가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은 기업형과 개인형으로 나뉘는데 이는 10인 미만의 사업장과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연금이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과 기업에서 해줘야 하는 부분만 알고 있으면 앞으로 연금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게 개인연금인데요. 앵커님 혹시 개인연금 준비하고 있으실까요? 저도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사실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이랑 이런 얘기를 아예 하지 않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알아봐야 할지 너무 막막하거든요. 네, 개인연금 준비하실 경우에는 비과세 연금보험과 세액공제 연금저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비과세와 세액공제 이거는 같은 말 아닌가요? 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금융지식이 상향평준화되면서 비과세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계신데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금융상품에는 15.4%의 이자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월납 10년 이상 납입하셨을 경우에는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고요. 또한 나중에는 연금을 받을 때에도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세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세액공제 혜택은 없습니다. 세액공제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납입 중 연간 400만 원 한도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직장인분들이 연말정산 하실 때 세액공제 혜택 때문에 많이들 문의를 주시는데요. 연금 5,500만 원 기준으로 이제 초과인 경우에는 13.2%, 그 이하인 경우에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이렇게 납입 중 혜택을 받지만 10년 후에는 비과세 혜택은 없습니다. 원금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의 15.4%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고요. 또한 이자소득세를 낸 후에는 연금을 받을 때도 연금소득세를 뗀 후에 연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만약 해지했을 때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원금 플러스 이자에서 기타 소득세 16.5%를 제하고 환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액공제만을 보고 연금저축을 가입하시게 되면 연말정산 혜택을 받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세금 관련이라 쉽지가 않네요. 진짜 어려워요. 전문가인 저희들도 세금 관련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보다 더 정확하고 꼼꼼하게 짚어드리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차이점을 하나 더 이제 짚고 넘어가자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으로 받는 금액의 연간 1,200만 원이 넘어가면 종합소득세 또한 내셔야 합니다.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에 포함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입니다. 하지만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에 보이는 혜택보다 더 큰 세금적인 혜택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연금보험으로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연금보험을 준비를 할 때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고르면 좋을까요? 우선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상품 이름에서도 나오다시피 생명보험사 상품입니다. 이율로 운영되는 공시이율 연금보험과 펀드로 운영되는 변액연금보험이 있습니다. 펀드로 운영하여 장기적으로 수익을 보는 것도 좋지만 저는 최저보증 이율이 높은 상품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펀드 운영 수익이 좋으면 좋겠지만 안 좋을 시 원금에 대한 손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저보증 이율이 높은 상품을 준비하시면 원금 플러스 이자 소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상담을 할 시 꼭 확인해 보셔야 하는 부분은 공시이율 상품인지 펀드로 운영되는 변액연금 상품인지 그리고 최저보증 이율은 어떻게 되는지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명의 전문가와 함께 노후를 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연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보통 연금하면 국민연금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이 수령 시기가 늦춰지는 만큼 다양하게 노후 대비하시는 방법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